미카엘 택시TV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카엘 택시 미카엘입니다. 최근에 공정위에서 카카오 측에다가 배차에 관련된 그런 자료를 요청했죠. 근데 카카오 측에서 지금 제출한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마음에 닿지는 않습니다. 카카오가 어떻게 배차가 되었고, 왜 이렇게 카카오 블루가 콜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그런 문제들은 쏙 빼놓고,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센트지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한 내용들만 지금 보내져 왔는데요. 일단은 기사 내용도 좀부터 보겠습니다. 카카오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티, 가맹택시, 카카오티 블루의 콜 수락률이 78.5%로 나타났다. 카카오티 블루 택시가 10대 중 1대인데 승객은 10명 중 2~3명을 태웠다는 계산이다. 카카오티 블루의 콜 운행률이 하루 평균 10회, 일반 택시는 4회 정도여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카카오티를 통한 배차 성공률은 카카오티 블루가 78.5%, 일반 택시기사가 4.5%를 각각 기록했다. 배차 성공률은 카카오티가 기사들에게 콜을 요청했을 때 수락한 비율이다. 지난 1월에서 8월 카카오티가 기사당 월 평균 배차 요청은 370여 건이었다. 78.5% 수락률을 고려했을 때 월 평균 290여 건, 하루 9.5건 정도 운행한다. 반면 일반 택시의 경우 한 달 평균 2,500콜을 받고 4.5%의 수락률을 따지면 월 110여 회, 하루 3.7건 정도다. 전국의 카카오티 블루가 23,000여 대, 일반 택시가 202,000여 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승객 입장에서 10차례, 10차례 택시를 요청했을 때 카카오티 블루가 2~3번, 일반 택시가 7~8번 호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10%의 가맹 택시가 20%의 콜을 받는 구조다. 확실하게 콜을 받는 건수는 일반 택시가 확실하게 많습니다. 왜 많냐? 먼 거리든 짧은 거리든 무조건 그냥 콜이 울려요. 근데 우리 카카오티 블루 기사님께는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카카오티 블루 택시에게는 그냥 강제 배차 있지 않습니까? 이 강제 배차는 2km 이내에 있는 콜들만 콜 카드가 보여지고 강제 배차예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콜 멈춤 기능이 있어서 콜을 멈출 수가 있겠지만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강제 배차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콜 카드가 뜨는 거는 우리 기사들이 더 많아요. 제가 아무리 수락률이 많다고 하지만 8km 이내, 7km 이내 그런 콜들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8km를 달려가서 한 1km 가는 손님을 태워요. 뺑발이 손님을 태워요. 그 콜을 과연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콜들도 카카오티한테 주느냐? 그런 콜들은 카카오티 블루한테는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만 띄워주는 거예요. 결국은 똥콜이죠. 받을 수 없는 콜입니다. 그거는 근처 2km 이내에서 콜이 떨어졌는데 내가 골라 받는다면, 그거는 내 수락률이 떨어뜨리는 경우, 내가 수락률을 떨어뜨리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만, 8km, 10km 이런 데 있는 콜까지도 저에게 떨어집니다. 그런 콜을 받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콜들인데 그런 콜들도 띄워주면서 결국은 그렇게 많은 콜들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콜 수락률은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일반 택시는 콜 수락률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카카오티 블루는 수락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카카오티 블루나 우리 일반 택시나 다 강제 배차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하죠. 콜을 받고 나서 바로 목적지가 띄워주죠. 그런데 우리는
출발지와 목적지, 키로수 이걸 전부 다 알게 됩니다. 알고 출발을 합니다. 블루는 무조건 모르고 출발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콜 수락을 누르고 배차가 되면 목적지는 보여져요. 그래서 손님한테 달려가는 거지만 우리는 이 손님이 어디까지 가는 거다 라고 콜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거리 2km 내에서 콜이 떨어지는 거 수락과 거부하는 거하고 저 멀리에서 진짜 갈 수가 없는 그런 콜들도 콜을 주면 어떻게 봐요? 저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서 제가 고양시 택시인데 서울 갔는데 한 7, 8km 되는 거리에서 콜이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그 손님은 고양시 택시를 불렀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화해서 손님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제가 이 정도 거리가 시간이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왜? 전화 통화했는데도 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다리는 거 싫어서. 그러니까 전화해서 기다린다고 하면 가는 거죠. 그런 손님들은 왜 고양시 택시를 불렀을까요? 서울 택시 금방 오는데. 그런 손님들은 시계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택시 요금 때문에 일부러 고양시 택시 기로 영업하는 택시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지. 어떻게 그런 먼 거리 콜까지 다 띄워주면서 이만큼 띄워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수락률이 좋지 않은 거냐, 않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말을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기사 한번 보시죠. 이 같은 배차 성공률 차이는 카카오티 배차 정책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사측 설명이다. 카카오티 블루의 경우 콜이 요청한 뒤 몇 초 뒤 자동 수락되는 데 반해 일반 택시의 경우 승객 위치와 도착 장소 등을 고려해 콜을 선별 수락한다는 것이다. 이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다만 카카오티 블루의 배차가 빠르게 결정돼 일반 택시가 수락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일반 택시가 있어도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카카오티 블루가 배차됐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의심스러워했던 거, 계속 의심스러워했던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20대, 30대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입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에 택시들이 막 몇십 대가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 저 멀리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카카오티 택시가 오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요. 거기에도 분명히 수락률 좋은 택시 기사님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그 줄 서 있는 택시들이 전부 다 수락률이 낮은 택시 기사님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밝혀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영업비밀이라고 안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 보세요. 이 내용도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카카오티 블루와 일반 택시 각각 배차 성사 당시 승객, 택시 거리, 배차에 걸리는 시간 등 이 같은 의혹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영업 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티 블루는 승객의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자동 배차돼 시스템이 콜을 자동 수락 운행되는 구조라면서 목적지를 확인한 뒤 골라잡기가 가능한 일반 택시에 비해 배차 성공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네, 배차 성공률이 높은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일단 자동 수락이기 때문에 배차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카카오티 블루에게도 저 멀리 있는 지역들 것까지 콜을 주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예 2km 이내 거만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거의 2km 이내에 있는 콜들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고양시에서 근무하시는 카카오티 블루 기사님들의 그런 카카오 배차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거의 다 2km, 초창기에는 4km, 5km에 있는 콜들도 줬긴 했는데 현재는 지금 2km 내에 있는 콜들만 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게 당연히 우리하고 카카오티 블루하고의 문제는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출발하는데 올라가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죠. 자,
결국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이 카카오티 블루 같은 가맹 서비스이며 승객들의 편의는 증대됐다며 일반 기사들은 코를 골라잡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적용을 싫어하고 골라잡기 할 수 있는 시스템만 선호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말했다. 당연히 골라잡는 게 선호하죠. 깜깜이 싫어해서 그거 싫어해서 깜깜이 콜 골라받으려고 깜깜이 콜 받는 거를 싫어해서 카카오 블루에 가입을 안 하시는 기사님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우리는 너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스템을 작용해 주려고 했는데 니들이 싫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이런 확률, 뭐 몇 번 코를 띄워줬는데 이만큼 받았고 저만큼 받았고 이런 확률 게임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 이렇게 코를 받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네. 지금과 같이 뭐 몇 코를 줬는데 몇 코를 받았고 몇 코를 줬는데 몇 코를 받았고 너네들은 이거를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코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수락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거는 어차피 그러면은 똑같이 8kg, 5kg 막 이런 코들을 막 주든가, 그러면서 수락률을 이야기를 해야지. 멀리 있는 코를 주면서 먹지도 못하는 감 주면서 왜 못 먹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 정확하게 그 알고리즘을 알려주세요. 영업 기밀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마시고 공정위에게만 알려주란 말입니다. 공정위 알려주고 그거를 발표하지 않는 조건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네. 이상 미카엘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